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11학년인 학생들은 스탠포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할 때 표준시험 공부를 그만둬도 됩니다. 이 대학이 표준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컬럼비아 대학은 현재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에게 표준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넬 대학과 에머스트 칼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2026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수가 28만 명에 달하는 UC 시스템은 10개의 UC 캠퍼스에 지원할 모든 신입생들에게 테스트 프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학 입시 지형이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면서 대학들은 어떤 신입생을 선발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모양새입니다. SAT와 ACT는 수학과 영어 스킬을 측정하는데 오래전부터 대학 캠퍼스의 다양성을 불어넣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캠퍼스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재학생들을 인종이나 가계 소득, 부모의 학벌, 그리고 종교 등 사회 경제적 신분에 상관이 없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들 학생이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된다는 점을 상기를 할 때 대학 캠퍼스에서 다채로운 구성원들을 접함으로써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표준시험의 경우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튜러나 컨설턴트들을 고용을 해서 시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모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가정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업계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가까운 미래에 얼마간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옵셔널로 선회를 한 뒤 대학 지원자 수가 폭증했고 많은 경우에 특히 가족 구성원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퍼스트 제너레이션과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소수계 그룹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표준시험 제출 의무화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엘리트 리버럴 아츠 컬리지 중에 하나인 에머스트 칼리지가 처음으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실시한 2020년 가을 학기의 경우 이 대학에 지원하고 신입생 클래스에 등록한 학생들 중에 60%가 표준시험 점수를 제출을 했습니다. 에머스트는 총 4년간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11학년, 1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대학들의 이 같은 추세에 따라서 SAT 시험 응시자의 숫자는 2021년 고교 졸업생의 경우 한 해 전과 비교해서 거의 3분의 1이 감소를 했고 또 응시생은 150만 명에 그쳤습니다. ACT 응시자는 22% 줄어들어서 13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표준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는 시험을 치렀으나 점수가 흡족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베네스다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은 점수를 올리고 싶었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시험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지원하려고 계획한 대학들은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시험 점수를 필수 요구사항으로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은 표준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시간 대신 그 시간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슈퍼바이저로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에세이 및 지원대학 결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입시 전문가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면 점수를 보내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험을 잘 치르지 않았더라도 고교 GPA와 수강한 수업들의 난이도, 과외활동 등 다른 프로필이 꽤나 강하다면 표준시험 점수 옵셔널인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점수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지난해 SAT 서브젝트 테스트와 더불어서 SAT의 에세이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CT 리서치에 따르면 코비드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표준시험 점수를 옵셔널로 돌린 대학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의 정책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ACT 리서치는 이에 대해서 오래 지속되어 왔고 신뢰가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 방법으로서 역할을 해온 ACT 시험을 누락시키는 것은 입학 사정에서 개인 주관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득점을 올린 학생들만 표준시험 점수를 대학에 제출을 한다면 대학의 평균 SAT 및 ACT 점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표준시험이 사회에서 불리한 패턴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준시험 점수는 인종 및 가계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서만 보면 입학사정관들이 표준시험 외에 평가 기준으로 삼는 다른 대안들, 즉 GPA와 에세이, 과외활동 등의 요소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부모가 자녀에게 입시에 대해서 더 나은 가이드를 주고 소득이 더 높은 가정의 부모는 튜러와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위에 열거한 요소들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앞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끝없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표준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